본격적인 오늘 그린 빅뱅 서밋 시작에 앞서서 본 서밋의 기획 취지와 또 주요 연사분들 소개를 담은 인트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차영일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개발사업부 차영일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에 친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구 기후위기 해결을 목표로 큰 뜻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내 대표적 리더십인 그린 빅뱅 서밋에서 금년도 V2X에 대한 주제로 메인 주제로 테마를 수행해 주신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의 우리 김동욱 부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감사하고요. 산업부 전화모 차관님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근간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화두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그러한 현대건설의 진심은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와 같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많은 이해 관계자분들과 함께 협력을 확대하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는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논할 때 에너지 전환은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작된 재생에너지, 원자력, 필두로 한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으로부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에서 AI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이 신사업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효율성과 최적화가 기반이 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대변화에서 VTX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VTX는 청정 에너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생태계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실시간적으로 데이터 기반이 교류가 기반이 되는 전기차의 교통과 도시 운영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에너지, 교통인프라,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VTX 기술이기에 여기에 계신 많은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신과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충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VTX의 시작이자 첫 실타래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관계자들과 조화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그동안 많이 도출해 나왔습니다. 그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V2X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탄소 중립 솔루션 파트너로서 다짐을 이어가며 우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VTX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보고자 국내 유수의 기관, 기업들과 함께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 대한민국, 반면 자동차 산업 강국인 대한민국, 어쩌면 VTX 기술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선 우리가 반드시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이번 리더십 다이얼로그 시간은 V2X를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부족한 스피치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깊은 통찰력으로 보완해 주실 국내 최고의 리더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과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산업부 최남호 차관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탑티어에 오른 현대차 그룹의 김동욱 부사님께서 VTX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례, 비전 제시로 VTX의 가능성을 여러분께 공유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밋의 기획 취지와 주요 연사분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차영일 상무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세션의 시작입니다. 그린 빅뱅 리더십 다이얼로그 1부 함께 하실 연사분들 저희가 무대로 모셔봤습니다. 그린 빅뱅 리더십 다이얼로그 1부 좌장을 맡아주실 우리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엽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과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님께서 각각 기조사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대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함께 이 대전환의 한 복판에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2년 연속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지금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 3.5% 감축이 됐고요. 작년에 한 4.4% 감축이 됐고, 특히 발전 부문 파워 섹터에서 한 7%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탈탄소 체제로 합리화해서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최대한 추진한다라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합당한 전력 요금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망을 비롯한 인프라 등으로 뒷받침된다면 에너지 섹터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목표가 온실가스만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차원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바로 녹색 성장을 추진하는 건데요. 녹색 성장은 누누이 제가 말씀을 올리곤 하는데 세 가지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피플. 그렇습니다. 기술과 금융 그리고 인재, 이 세 가지 요소를 최대한 키워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강력한 대한민국의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바로 녹색 성장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주 전 우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시죠. 그리고 금융계, 산업계 인사를 모시고 녹색 경제를 금융, 재정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바로 지난주에는 또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함께 AI 탄소 중립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테크놀로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대전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승부처를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영상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틀어주실래요?
Such a night, such a long night. Watch myself disappear. Every road that's wrong seems like the road I'm on. Every side just seems unclear. And I wish I was here. And I wish I was here.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걸 한번 아무 배경 소리 없이 틀어주고 이 광고가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 광고는 올 초죠. 슈퍼볼, 미국 슈퍼볼에서 최대 화제를 끌었던 현대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1분짜리 커머셜입니다. 슈퍼볼 광고는 뭐 30초에 한 뭐 700만 달러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1분짜리를 했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 건데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저 수업 시간에 이걸 딱 틀어놓고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아끼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애틋한 휴머니즘 이런 게 미국에도 참 굉장히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맞죠. 근데 우리 녹색성장 대학원 학생들은 다른 답을 해줄 거로 했는데 하더라고요. 즉 달리는 것으로만 알았던 모빌리티가 에너지가 되는 시대, 모빌리티가 에너지가 되는 시대를 이 한 편의 커머셜이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Vehicle to Everything. 지금 우리 특히 오늘 주목하는 게 Vehicle to Grid인데요. 자동차가 스마트한 전력망과 만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먼저 최남호 차관님을 모시고 정부의 V2G, V2X 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조사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차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들리네요.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쪽을 맡고 있고요. 최남호 차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탄노기의 김상효 위원장님이 항상 좋은 세미나나 여러 행사 있으면 초청을 해주시는데 오늘 너무 이런 또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동욱 부사장님은 제가 그 전에 자동차 담당할 때부터 계속 또 같이 일을 해와서 이렇게 또 에너지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전력거래소 정동희 사장님 항상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또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마 오늘 이 세미나는 현대자동차하고 또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서 준비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8년에 저희 미래 자동차 계획을 제가 자동차 담당 국장할 때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V2X라는 개념도 가져오고 앞으로 두 가지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자동차가 기존에 기계 작동 장치 중심의 이제 자동차에서 두 가지로 바뀌는 거죠. 하나는 이제 연료 쪽에서
전기로 전환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됨에 따른 또 통신 기능이 부과되는 부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로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대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V2X라는 개념을 저희가 썼고요. 그 V2X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특히 에너지와 연관돼 있는 부분을 오늘 주제 중에 하나로 아마 채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V2X 중에 이제 오늘 앞에 김상엽 위원장님께서 V2 이제 그리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이게 결국은 저희 전반적인 그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이제 연계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이라는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은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에너지 담당 또 모든 국가들이 이 전반적인 에너지 유원을 무탄소 전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은 그 전반적인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탄소 중립과 병행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고민하는 이런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그 탄소 중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전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그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겠는데요.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과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반적인 전력 구조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간헐성이 있고 또 저희가 농담으로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빠지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백업 전원이 필요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기후 요인이 받쳐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백업 전원의 중요성, 그다음에 유연성 자원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유연성 전원으로서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 양수 발전 아니면 배터리 중심의 ESS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V2 그리드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ESS 결국은 이 배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배터리 값이 싸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앞에 얘기했던 유연성 자원의 하나로서 또 여러 가지 전력망의 그 문제점을 저감시키는 수단으로서 배터리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많은 배터리 ESS 가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착안한 것이 어차피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고 전기 자동차 내에 그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도 그 놀릴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거꾸로 자동차 입장에서도 보면 배터리는 어차피 다 달려 있는 데다가 그 통신 기능이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이 통신과 에너지 저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이런 그 전기차를 궁극적으로 저희 그 중요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단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태계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선진국에서도 개념은 지금 저희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시작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충분한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또 전기차의 또 가격을 낮추는 또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그리드의 여러 가지 부담 요인도 줄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이제 제도적인 틀은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이제 분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분산과 관련된 분산 특구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방향에서는 V2G가 그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V2G 자체가 우리 전력 망행 차원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대화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방금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력거래소의 정동희 이사장님,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모빌리티 전문 대학원 설립을 주도하셨죠, 김경수 부총장님, 그리고 우리 전력거래 시스템의 대표적인 석학이시죠, 주성관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현대건설의 차영일 그 상무님, 그리고 또 VPP, AI 등등을 첨단 IT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V2GX를 지금 이끌고 있는 김종규 대표님 등등이 이 세션에 이어서 보다 전문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십니다. 김동욱 부사장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란 말씀은 좀 과한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협업을 해나갈 거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나갈 거냐에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죠, 시행을 계기로 V2X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과 교류, 소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오늘 정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유관기관 전문가들께서 함께 그린 빅뱅을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과 함께 근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탄소 중립적 성장위원회, 그리고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 그리고 현대건설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말씀도 듣기도 하고 같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우리 탄노기 김상임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최남우 차관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그린 빅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 세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신 내용입니다. 그 V2X에서 X는 everything, 그래서 전기를 공급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특정 대상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로 X가 되는 대상에는 주요 우리가 V2L, V2 로드죠, 그다음에 V2G, V2 그리드로 구분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이제 상용화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V2L입니다.
현대차는 2022년에 세계 최초로 V2L 기능을 이제 상용화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자체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 차량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그 기반을 차의 기반을 eGMP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얘기를 설명하는데 바로 여기에 V2L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통한 고객 경험을 한차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희 자랑이라서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준비한 거는 작년에 미 타임지 선정한 22년 재작년이죠. 22년 최고 발명품으로 V2L 저희들의 V2L이 꼽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V2L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22년부터 20년도 지금까지 뭐 올해 차랄지 올해 고성능차 이와 같은 그 세계 유수의 자동차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 eGMP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좋은 것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V2L 기능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수소차를 저희들이 이제 지금 넥소라는 이름으로 차량을 팔고 있는데 이 넥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올림픽 2월이었죠. 평창올림픽 직전에 저희들이 평창 지역하고 전국의 몇몇 군데에 수소 에너지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소 에너지 하우스를 운영했을 때 그 넥소 차량을 3대를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V2L을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수소 전기 하우스를 운영을 함으로써 수소차를 이용한 V2L을 저희들이 시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지난 8월이었죠. 8월에 저희 인베스트 데이 때 현대차 CEO가 뭐 간단히 말씀드린 내용 안에는 지금 당장 뭐 배터리 뭐 일렉트릭 비클이나 아니면 하이드로젠 일렉트릭 비클 말고도 앞으로 또 상당 기간은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 많이 이제 보급이 될 텐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도 V2L을 하는 뭐 그와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V2L 기능에 더 나아가 차량을 그리드에 연결하는 V2G의 기술적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나올 텐데 제주도에서 앞으로 할 시범 사업이랄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진행할 텐데 저희들이 작년에 출시한 EV9 여기에 지금 양방향 충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BC 온보드 배터리 차저 OBC와 이거 지금 EV9에 이제 100kW짜리 그 100kWh의 큰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V2G 기형 군용의 최적의 전기차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한 55대 정도의 EV9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 관련된 내용 안에 최근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SDV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그 개념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SDV와 이 V2X와도 이제 긴밀히 연관되는 그와 같은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SDV가 발전될수록 이 V2X와 SDV 간의 관계도 보다 심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V2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현대차 기아는 EV9을 시작으로 앞으로 출시될 모든 다른 전기차에도 V2G 기능을 탑재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2022년 2년 전입니다. V2G 생태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에서 선제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21대 차를 가지고 개인에게도 주고 이런 프리드 업체한테도 줘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충방전의 최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또 그걸 실제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플릿 업체가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시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오닉 5를 이용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가정과 기업의 충방전을 하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EV9을 이용한 실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본사업 추진에 앞서 양방향 충전기 등 관련 기술과 V2G 플랫폼 테스트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업, 금방 말씀드린 제주도 사업 안수 이후에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V2G 상용화 전환 여부 및 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현대차 기아는 기술 개발 및 실증 그리고 등 V2 시장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고 이를 통해 한국이 V2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기아차라는 이 차량을 제조하고 V2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현대건설 그리고 포티도닷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사들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우리 유관 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산업부가 지원하고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V2G 기술 과제를 정부와 함께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 과제에서는 28년까지 충방전기를 1,500기를 설치하고 V2G 기술 실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인트로 하신 우리 현대건설에서도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만 현대건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이 버추얼 파워플랜트 VPP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산 발전 자원을 VPP 자산 포트폴리오로 추가하는 사업 전략 구성 중인데 이 경우 이제 V2G가 현대건설의 VPP 사업의 핵심 분산 에너지 자원이 될 것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V2X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차 제조 기술 그리고 전력 제어 기술 그리고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국내 V2X 시장이 조성된다면 빠르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기술 개발, 생산, 상업화 이르기까지 V2X 생태계 확신을 위한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할 것이고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정부 그리고 학계, 유관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전문가들께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그린 빅뱅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녹색 산업을 빨리 그리고 크게 스피드업, 스케일업 키우자는 뜻입니다. 예, 우리 존 케리 특사께서 5개를 한미,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좀 키우자고 제시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그린 인프라, 클린 쉬핑 뭐 5가지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에너지, 그린 에너지와 모빌리티 2개를 다루게 되는 셈입니다. 뭐 맥킨지나 BCG 등등 유수한 전문기관이 전망한 거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빌리티 분야에 한 2조 달러 정도의 투자가 집중될 것 같고 전력 분야에 1조에서 1조 5천억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 탄소 중립 시대에 원체 크지만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도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스타트업을 이미 하셨거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우리한테는 에너지와 모빌리티가
다른 세계에 속해고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걸 이제 그 벽을 넘어서는 첫 자리라고 들었어요. 우리 차영일 상무님 이런 자리가 오늘 처음 있는 겁니까? 이런 성격의 공식적인 자리. 예, 그래서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너지란 어마어마한 일들 다루시면서 오늘은 모빌리티도 함께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모빌리티 자동차는 1차관실 소속의 업무이죠. 그래서 조금 어떤 질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모빌리티와 그 에너지라는 벽을 넘어서는 융합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V2 Everything이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특히 전기 자동차에 달려 있는 그 배터리가 우리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력 자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 오늘 앞에 발표하실 때 버추얼 파워 플랜트란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실제로 발전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상의 발전소를 통해서 제가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과 동등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융합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에 달려 있는 ESS는 중요한 저희가 전력 자원의 하나로서 놓고 그와 관련된 제도라든지 실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김동욱 부사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기술개발 과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같이 이제 특히 우리 에너지실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 테슬라 본사를 한번 가보면요,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제가 수석 부사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전기 자동차를 팔면서 근데 우리 회사는 사실은 에너지 회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파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뭐 솔라시티도 있고 또 그 기가 팩토리라고 배터리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가 이제 소소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또 V2X, V2L을 비롯해서 현대 자동차도 자동차 회사 겸 에너지 회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역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똑같이 따라한다 이런 개념은 물론 아니죠. 예, 전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지는 그 컨셉, 그러니까 자동차와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은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이제 배터리를 통한 이제 V2X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전에 수소차를 통한 V2X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지 그걸 넘어서서 에너지의 생산, 유통,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트랜잭션,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V2X를 하는 에너지에 관련된 전주기,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재생 어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수소를 일종의 에너지 캐리어로 해서 이동을 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 생산된 것을 다시 그리드에 올리는 그런 어떤 수소 전체 전반적인 전주기 에코시스템을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독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에서 저희들이 2년 전에 했던 뭐 21대라는 작은 대수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걸 통해서 개인이
그런 어떤 V2G 혹은 V2L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최적화시켜서 그 금액을 높일 수 있느냐.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 개인이 부담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스킴을 잘 짜서 하면 결국 시장의 논리 이것도 갖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킴을 잘 만들면 대한민국 자체가 이 V2G 혹은 V2L이라는 면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그걸 확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했던 이 좋은 경험들을 해외 사업을 하는데 사업으로서의 의미로 해외에 어떤 확산시켜 나가는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독일 한독 포럼차 갔더니 독일이 사실은 그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걸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은 바 있고 물론 산자부하고 현대차에서도 그런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동희 이사장님이 준비한 자료를 좀 보니까 뭐 다 이거는 아시죠? 지금 우리 전기차가 한 55만 대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전을 통해서 전력 판매량은 전체 한 0.4%, 아직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급 탄노기와 정부가 함께 세운 목표가 2030년까지 400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2038년 우리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은 전기 자동차가 전체 전력 수요에서 차지하는 게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피크 타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큰 비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기차 특히 이제 AI 자율주행으로 장착된 AI는 지금 우리 김동욱 부사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 전기 요금이 괜찮으면은 가서 전기를 팔거나 아니면 다운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는 그죠? 그 대전제가 이런 유연자연화하기 위해서 전력 요금이 좀 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가야 된다 이런 정책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래서 차관님 이런 동적인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V2 그리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그럼 과연 어떤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가고 그러면 결국 이제 비용 그 V2 그리드가 그 자동차 를 소규모 자원화하는 중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은 결국은 그 충전할 때의 전기 요금이 되겠고요. 또 방전할 때 받는 건 이제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구조를 정부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단순히 이제 동적 요금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적 요금제라는 게 이게 단순히 이제 동적 요금제 하나만으로 해결될 거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장기적으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좀 요금이 다운되는 추세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충전하는 방식이 내가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충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말씀하신 그 동적 요금제 하에서 그 굉장히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저희가 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려운 점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제 동적 요금제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V2 그리드는 내가 충전할 때는 소매 요금으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고 방전할 때는 전력 거래소를 통한 이제 도매 요금으로 방전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금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지금 인센티브 설계를 그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또 녹록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다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앞에 말씀하셨듯이 개시별 요금제 부분을 더 강화한다는 기본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높을 때 좀 더 전기요금이 높아지고 수요가 낮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좀 낮아지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방향성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까 이 V2X가 SDV라는 것과 함께 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우리가 이것이 V2G구나 우리 김도욱 부사장님께 드리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언제쯤 우리가 눈으로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일단 지금 당장 내년도에 뭐 제주도에서 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 자체도 저희들이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뭐 SDV와 뭐가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들이 이러한 식의 어떤 이 충전을 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리드에 태우고 하는 그 과정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그 EV9을 가지고 하는 거기에 한 55대 정도의 이제 EV9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뭐 개인한테도 하지만 일부는 소카 같은 뭐 그런 어떤 플릿 업체들한테 이제 줘서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이제 그것의 시작일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DV 차량을 저희들이 아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차량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차량 개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OBC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같은 기능도 집어넣고 말 그대로 이 차가 스스로가 그야말로 전력 거래소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력이 좀 말 그대로 좀 값싸게 어떤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그 시간대에 가서 충전하는 문제. 자기가 심지어 자율주행으로 가서 충전하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력 거래소상에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시점, 그런 시점에 그 차가 자기가 가서 그런 식으로 방전하는 그 같은 것까지 하여튼 그런 어떤 자율주행과 차량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전력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그런 개념을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염두에 두고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최남호 차관님이 자동차 산업도 하시고 지금 에너지 차관도 하셨는데 우리 정부 쪽에 정책적으로 우리 김동욱 부사장님이 이거 하나는 꼭 좀 같이 하자거나 정책 제언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정책 문제는 뭐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 특히 신기술에서 아니면 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펀트 인더스트리 유치 산업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부 정책, 정부의 어떤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그 실무적인 협의체가 본격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V2X를 둘러싸고 이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IT 업체와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현대건설 이와 같은 어떤 주요한 어떤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당장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진행할 이 건설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거냐에 대한 정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깊게 봐주십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분산에너지특별법 하든 이 지금 전기사업법 이와 같은 것 안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하에서 발전 자원으로 적시되어 있는 반면에 아직 이 전기차를 이용한 V2G 서비스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한 내용이 아직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장 작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이 이런 식의 어떤 것에 이 V2G가 장착된 차량 아무래도 좀 비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기꺼이 사서 했을 때 본인한테
이러한 식의 리워드가 있다라는 것들이 인식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한다라면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이 V2G의 어떤 이 발전에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관님. 네, 저희 그 태양광 그 자가용 태양광 중심으로 이제 소규모 전력거래 중개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작되는 건 아마 REC라든지 다른 인센티브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V2G도 분명히 저희가 그런 어떤 과금 체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분명히 작동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정동희 이사장님이 계시는 전력거래 시장 운영 주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체라든지 그런 거는 만들어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협의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처음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미래의 여운구 이사장님, 김홍진 디렉터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건설의 차영일 상무님 함께 주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긴밀한 협의체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V2X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다이내미즘이랑 딱 어울려요. AI 시대, 탄소 중립 시대에 과연 자동차, 모빌리티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움직이는 공간, 또 움직이는 아까 ESS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를 캐리하는 그 무엇, 그 상상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현대 기아차가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에서 압도적인 어떤 힘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V2GX를 통해서 자동차만이 아니라 그 다른 무엇을 통해서 또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해서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또 전 세계의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부 리더십 세션을 마치고요. 2부는 우리 탄노기 사무처의 배준형 에너지 전환 국장 사회로 정말 당대 전문가들과 함께 리더십 세션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 우리나라가 V2X 기술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고 소중한 의견 나눠주고 계십니다.